공부에 있어서는 고령의 나이도 항상 성숙이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에스킬로스의 말입니다. 강봉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법복을 벗으면서 그는 오랜 소망이었던 물리학자의 꿈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6살의 유학, 73살 때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타이완의 자오무허 할아버지는요, 자원봉사를 하던 병원에서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할 일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3년 서예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98살 때였습니다. 고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진정으로 무언가에 몰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몰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식욕이나 색욕처럼 저차원적인 욕구에 끌려다닌다고요. 우리가 평생 진지하게 몰입하기에 공부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공부는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할 것이 무한하며 한 후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진지하게 집중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당신의 삶을 어디에 몰입할 것인가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엔스 바이드너의 지적인 낙관주의자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이유는요, 낙관주의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엔스 바이드너는 오랜 기간 낙관주의자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뒤에 낙관주의자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낙관주의자에 속해 라고 생각을 평소 하셨더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엔스 바이드너는 낙관주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점 못지않게 강력한 단점을 가진 낙관주의 역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유형 중 어디에 속하건 간에 비관주의자로서 사는 것보다는 낙관주의가 낫다고, 낙관주의자로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단언합니다. 들으시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낙관주의자신지, 또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낙관주의에 속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졌을 단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이엔스 바이드너는 5 유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소개드릴 지적인 낙관주의자를 최고의 낙관주의자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 유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적인 낙관주의자 편도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앞의 2개, 목적 낙관주의자와 순진한 낙관주의자부터 이야기해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어스트로프의 CEO인 토머스 크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낙관주의는 개인에게 좋다. 깊은 통찰과 짝을 이루면 천하무적이다. 그렇다. 사회생활 혹은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낙관주의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낙관주의자 클럽과 라인골드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5가지 유형 그 어디에 속하건 간에 비관주의자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 그러니 유형을 막론하고 무조건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냈으면 한다. 무엇보다 삶의 초점을 직업적 성공에 맞춘 독자들에게는 최고의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권하고 싶다. 사회생활에서 최상의 경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유형의 이름을 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목적 낙관주의자, 순진한 낙관주의자,
숨어있는 낙관주의자, 이타적 낙관주의자, 최고의 낙관주의자. 이제 그 유형을 하나씩 설명해보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목적 낙관주의자다. 목적 낙관주의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줄 아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멋진 사람이다. 목적 낙관주의는 특히 사회복지 영역이나 변화관리 업무에서 쓰임이 많다.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할 때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노화나 중병 탓에 상황 변화가 거의 불가능할 때 목적 낙관주의가 자주 소환된다. 나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조차 아버지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낙담하거나 기운이 빠지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목적 낙관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버티는 데 탁월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소망을 품는 편이라 때로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목적 낙관주의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을 사랑한다. 그들은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될 때조차도 에너지를 있는 힘껏 쏟아붓는다. 아마도 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걸 쏟아부은 다음날 아침이면 만족스러운 얼굴로 거울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에너지 소비 탓에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목적 낙관주의자들은 그 점마저 각오하고 있다. 목적 낙관주의자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현실을 왜곡한다. 예를 들어 불치병 환자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준다. 이건 지극히 장점만이 부각된 사례고, 최악의 경우에는 진실대로 말하지 않은 탓에 동료나 고객을 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목적 낙관주의의 단점이 발휘되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다. 목적 낙관주의자 자신이 그걸 민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엑셀 회계장부에 빨간 숫자가 적혀도 사업계획에 희망을 품을 여지가 없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리고서도 자신의 판단 오류를 알아채지 못한다. 파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이번 실패로 우리 모두 정신 좀 차리게 됐어요.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되겠죠. 이와 비슷한 변명들은 그들의 기본 레퍼토리에 속한다. 비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긴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실패나 불운을 딛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목적 낙관주의가 더없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미래를 예견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스스로에 대한 단순하고도 낙관적인 과대평가를 대변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판이다. 비록 과대평가와 같은 현실 왜곡이 신기하게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자기 비판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는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은 현실로 옮기기 전인 사업 아이디어를 놓고 산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 그들에게 제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70%는 실패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하점을 받은 40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5개가 상업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성공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전망 속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명가의 47%는 계속해서 하던 일에 땀을 쏟았다. 이런 참을성은 발명가들 사이에서 유별나게 나타나는데, 발명가는 낙관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기업 임원이나 CEO들 가운데 특히 경제지로부터 칭찬을 받는 부류도 목적 낙관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잡지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평균 이상 효과의 진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현실 왜곡의 덫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을 때가 많다. 미디어로부터 칭찬받는 경영인을 둔 기업들의 우수성을 따져보니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주식 시세나 경영 성과 면에서 좋은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인상되었는데 정작 늘어난 건 그들의 외부 활동이었다. 그들은 책을 쓰거나 외부 감사를 맡았고, 심지어 상황이 좋아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고치는 짓에까지 손을 댔다. 이미 말했듯이 현실을 왜곡하는 목적 낙관주의는 경제계에선 조심스럽게 적용돼야 한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만끽할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래가 아름다운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을 살펴보자. 순진한 낙관주의자는 감동을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일 욕심이 많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동한 나머지 장애물이나 실패 가능성을 모두 무시해버린다. 그들이 그들과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그들은 더 많이 알아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행운이 그들의 편에서 옳은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고급 음식점에서 굴을 주문하면서 껍질에서 진주가 발견되어서 그 진주로 음식값을 계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습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리 없다고 믿는다.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은 실행 계획도 없는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 그리고는 목표를 성취할 거라는 아무 근거 없는 믿음 위에서 최상의 기분을 유지한다. 현실에는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무한대의 에고를 장착한 몽상가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순진한 낙관주의자는 활동적이고 패기가 넘치며 도전을 즐긴다. 단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이고 재치가 있다. 그와의 데이트는 정말로 즐겁다.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멋진 저녁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인생에 관한 독백을 늘어놓을 때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상황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자체발광의 순진한 낙관주의자와 저녁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건 좋지만 동업은 마다하는 편이 낫다. 금전적 투자는 절대 안 된다. 그건 그냥 돈을 버리는 일이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돈은 다른 데로 그냥 사라진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잖아. 잘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 라고 그들은 설명할 것이다. 예방조치나 실패에 관한 대비는 순진한 낙관주의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상처 입지 않는 존재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생활 방식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유혹에 기꺼이 응한다. 그에 따라오는 불안을 즉흥성의 대가로 받아들인다. 빚을 내서 스포츠카를 사고 그 빚이 부담스러워지면 요트를 사는 것보다는 알뜰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어차피 할부금 정도는 앞으로 곧 벌 거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본래 일은 잘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들의 순진한 믿음에는 심리적인 장점이 많다. 단 수동적이라는 게 단점이다. 그런 믿음은 활기찬 행동도 전략적인 사고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게 낫다. 순진한 낙관주의자에게는 엄중한 경고도 먹혀들지 않는다.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관한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예스 바이드너 지적인 낙관주의자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거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공부를 매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